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은퇴생활 시니어 자산관리 A to G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국민연금 대안마련법부터 퇴직금과 퇴직연금 200% 활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고 특히 상속과 증여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절반 가까이 날려버리는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받으신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려고 하셨어요.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증여세만 1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0%나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3년에 걸쳐 증여하고 증여 시기를 조정했더니 세금을 8천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증여나 상속을 고민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아예 증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금 상식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로 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증여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 증여공제액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 존비속 부모 마이너스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10년간 공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간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을 넘어서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특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해요. 또한 결혼자금으로는 1억 원, 주택취득자금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별도 공제가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특례들을 꼭 활용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결혼을 앞둔 60대 아버지가 있었어요. 총 2억 원을 증여하려고 했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가 3천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결혼자금 1억 원, 주택취득자금 1억 원으로 나누어서 증여했더니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같은 2억 원인데 계획에 따라 세금이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증여에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임대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자녀가 소득세를 내야 해요.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가 추가돼요.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1억 원, 총 8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율도 증여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하지만 상속세에는 증여세에 없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요. 바로 가업상속공제와 농지상속공제 같은 것들이죠.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하고 상속 후에도 계속 경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세 신고 기한이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럼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생전 증여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거죠. 특히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 현재 시세 5억 원인 땅이 10년 후 10억 원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5억 원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면 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가족 간 부담 부증여입니다.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을 때 그 대출까지 함께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증여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할 수 있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이니까요. 부동산 증여 시 가장 중요한 건 증여 시점의 결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당장,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바로 증여하는 게 유리해요. 또한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취득세율은 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바로 지분 증여입니다.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증여하지 말고 지분을 나누어서 여러 번 증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12씩 나누어서 3년 간격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상속받은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그런데 부동산 상속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공동상속의 문제입니다.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죠. 가장 깔끔한 방법은 현금화해서 나누는 건데 이때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는 한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대신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터부시하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나중에 분쟁을 피하는 길입니다. 부동산 외에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어떻게 상속하고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현금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평가나 절차 없이 바로 증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세무서에서도 추적이 쉽습니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금융상품 증여 시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먼저 주식의 경우 증여일의 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장 주식은 당일 종가, 비상장 주식은 별도 평가가 필요해요. 펀드나 채권의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의 기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주식이나 펀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겁니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보험의 경우는 조금 특별해요.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가액은 해약 환급금으로 평가합니다. 연금 상품도 증여나 상속이 가능해요.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상속인이 계속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 상속 시에는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건 큰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에 있는 자산도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신고하세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날 수 있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증여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증여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각종 특례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부동산의 경우 지분 증여나 부담 부증여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금융자산은 가격 변동 시점을 잘 노려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급하게 증여나 상속을 처리하다 보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금 절약 효과가 상담 비용보다 훨씬 클 테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에게 맞는 주식 투자법과 안정적인 배당주 찾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수익률을 포기할 수는 없죠. 시니어에게 적합한 종목 선택법, 배당 투자의 핵심 원칙,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인 종목과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법과 배당 재투자 전략까지 실전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니까 오늘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속이나 증여 관련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